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를 목적으로 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빨대 꽂아가 쭉쭉 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과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기는 포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제목이 제일 길더라고요. 그죠? 이게 풀 제목이에요? 전체 제목이에요? 예, 전체 제목이에요. 이 제목만 봐도 뭐 자, 사실 위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주주, 용수형, 건물주 만들어주.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 벌게 됐을까? 성함은 강용수 대표님인데 네네. 용수형으로 더 유명하시죠? 네. 용주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용주주, 예. 건물주, 뭐죠? 용수형 건물주 만들어주에 아, 건물주 만들어주. 용주주 해가지고 용주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이름 검색하는 것보다 용주주로 검색하는 게 검색이 더 잘 돼요. 강용수보다 용주주. 아, 그거 좋죠. 그런 닉네임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책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 뒷부분은 되게 실전. 실전이 있는데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저는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저도 그래서 신희은 기자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했고 멀리까지 찾아주셨는데 평택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시골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아니 근데 원체 엄청 바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사업체도 하시고 막. 근데 그 에너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고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정말 많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한가하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뭘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 푹 빠져가지고 2시간, 3시간 간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뭐 시리즈물 같은 거 한번 봤는데 아침부터 봤는데 일요일 다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땡땡 플렉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재미있는 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누구나.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 이게 그거를 남들은 너한테 또 이런 또 시련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웃긴 상황에 걸렸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시련이 아니라 그냥 웃긴 상황이다. 그렇죠. 웃긴 상황이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지? 그러면서 또 헤쳐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또 그거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해결을 했어. 그때 또 희열감 또 좋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나 아는 방법을 정형화된 걸로 한 게 아니고 맨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저한테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세입자가 뭐가 고장났는데 평상시에 늘 고장나던 거면 알았어요 고쳐드릴게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게 뭐 안 된대요. 그럼 그런 거 예를 들면 이게 저번 달인가 콘센트가 안 된대요. 콘센트가 한 대가 안 된대. 한 군데가 안 켜진대요. 콘센트는 이게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차단기가 떨어졌으면 안 되겠죠. 차단기 올려보세요. 다 올라가 있는데요. 한 군역만 안 된다. 한 군역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원룸이 조그만 건물이면 콘센트 차단기 하나, 등 콘센트 하나, 에어컨 하나, 3개 콘센트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메인 차단기 하나 있고, 차단기가 3개인데, 이상한 거. 그래서 뭐지? 테스트하기를 갖고 찍어봤어요. 그 정도는 우리 공대생들은 다 하잖아요. 찍어봤어요. 전기가 진짜 안 나와. 세입자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콘센트를 갈았어요. 갈았는데도 안 돼.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전기 파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래요. 매립돼 있는 배선에 문제가 생겼나? 네. 그래가지고 찾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인 차단기를 갈아야겠다. 근데 메인 차단기는 아무나 못 갈거든요. 그쵸. 전기가 들어와 있는 자격증 있는 상태니까. 사람이 와서 해야죠. 그래서 서브 차단기를 한번 봤더니 선이 조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콘센트 하나가 살짝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쭉 잠갔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고생했어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누구 안 시키세요? 제가 하죠. 아니 그 호실 수로는 140호를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140호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좀 와전된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편집상의 오류인데 140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건물로는 호수로 따지면 128호 정도가 돼요.
128억고 나머지가 뭐 태양광이든 네. 상가든 예. 아파트든 뭐 기타 등등의 자산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140 아. 채라고 쓴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140 채냐. 아. 140 채는 아니다. 호다. 아. 그렇게 또 이제 근데 하고. 예. 128호에 호에? 다른 돈 들어오는 군형까지 다 합치면 149형. 그러니까 아까 쉽게 콘센트는 얘기해서, 한 군형이 문제였던 거고 그렇죠. 여기는 149형. 어쨌든 매달 내 문자로 140군데에서는 입금 문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급여 빼고. 아. 급여 빼고. 띵동 띵동 네, 띵동. 네. 입금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한 달에 140번 기분 좋은 거네요. 그렇죠. 김경일 교수님이 행복은 크기가 아니다. 빈도가 그런가요? 더 중요하다는데 예. 처음에 아파트 네네. 분양 임대 아파트. 예, 그 당첨이 됐을 때도 예. 대출금 때문에 거의 잠이 안 왔다 해서 처음에 그렇죠. 거의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고 대출금 조금 받는 것도 되게 막 이렇게 그럼요. 걱정이 됐다. 그런 성향이셨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럼요. 제가 그 당시에 6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냈는데 내는 거예요. 네. 내는데 6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어치에 잠을 자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2만 원이라는 의미가 당시 모텔이 2만 원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럼 모텔에서 30일을 편하게 지내도 예. 뭐 편할 수는 없겠지만 30일을 깨끗한 집에서 모텔에서 자는 가격을 내는 거예요. 감이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변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부채를 깔고 앉은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빚이 많아요, 지금. 네. 빚이 많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레버리지죠. 그렇죠. 선한 수익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레버리지지만 네. 그 당시엔 레버리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깔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라면 상관없는. 아니면 비용에 가까운 그렇죠. 대출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싫은 거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수익이 뭔가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는다. 네. 그럼 똑같은 그런 가해눌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 마음이 편해진 건 그 네. 빌린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렇죠. 매번 투자하는 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은 돈을 벌고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네네네. 그럼 이 정도는 좀 헛된 데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뭔가 투자 자산을 시작할 때 그 투자 자산 대비 예. 지금 내가 가용하는 현금 대비 합쳤을 때 얼마의 소득이 나오느냐. 예. 다만 10만 원이든 20만 원, 30만 원 나오면 투자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네. 좀 더 갚으면 플러스 된다 하면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니까 당장 수익이 생길 곳에만 투자하신다고.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만 투자한다. 그게 투자 원칙. 그 철칙. 네, 지금도 지키고 있는 철칙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어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지금. 어기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거를 제가 10몇 년을 해왔는데, 네. 저도 이제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도 좀 하나 짓고 싶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땅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투자하는 순간 수익은 당장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네네네. 건물을 짓는데 기간이 걸릴 거고. 네. 그러면 그때는 어겨야 되잖아요, 그 원칙을. 근데 무턱대고 저 땅 사면 내년 후년에 2배 올라 이런 건 안 해요. 지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그렇죠.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네네. 수익형 부동산에 네네. 딱 방점이 찍혀져 네네. 있었기에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제 B2를 뭐 영끌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저 다주택자 그죠. 실수요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너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맞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는데 만약에 제가 네. 아파트를 갭 투자로 여러 채를 갖고 있어서 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1인이 주거 할 수 있는 투자 자산 원룸 형태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제가 한 칸씩 쪼개서 분양한들 그 세입자가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사죠. 세입자 못 사요. 원룸은 그냥 월세로 들어오기 위해서. 네, 월세를 위해 들어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사고 또 누군가 사냐면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게 또 세를 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를 목적으로 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팔아치운다고 한들 그게
우리 살고 계신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20대, 30대 원룸을 원하시는 분들의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캡 네. 투자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어떤 원룸, 뭐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예, 부동산과는 예. 딱 이제 구분을 그렇죠. 정확히 예, 할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 오해하시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들 젊은 청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빨대 꽂아가 쪽쪽 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보시지만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만 말고, 그런 사람들이 다음 단계,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끔 다음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사실 원룸이거든요. 처음에 직장 들어왔어요. 고시원 살아요. 고시원 살아요.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삽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네. 옆에 소음 들어오고 방도 굉장히 부좁고 그렇죠. 진짜 복지적으로 부족한 공간에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원룸 월세라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있다가 원룸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 좀 전세 왔다가 그러다가 투룸도 갔다가 그러다 결혼해서 아파트 장만하든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나가는 그런 이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아버지 잘 만나서 훅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땀 한 땀 가요. 저도 그렇게 갔고 네. 그거를 가는 과정에서의 저의 하나의 거침목인 더 지나가는 길인 거지. 네. 제가 그 사람들을 빨대 꽂아가지고 10년, 20년을 빨아먹겠냐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실 거고요. 아마 저희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용수 형한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네네.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갑자기 저 그 생각 드네. 진짜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원룸에 살았었고 네네. 그때 월세가 얼마였더라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해서 투룸을 그렇죠. 구해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3룸으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4룸이거든요. 네, 어유 축하드립니다. 뭐 조금 싼 집이기는 한데 5룸, 6룸으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아니 근데 참 책 내용에 그거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평수 늘리기, 상급지 갈아타기 네네. 하지 말라고. 예. 그거는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하셨네요? 평수 늘리기 상급지는 하셨네요? 아닌데 평수 늘리기 하셨어요. 애가 셋이라서 애가 그렇죠. 셋이어서 예.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이거는 그냥 실수요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아파트 평수 늘리기 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조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0세기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 예. 왜냐면 집 없는 서민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너 자동차 하지 말고 엄한 거 하지 말고 그 당시 자동차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자동차 하지 말고 저 열심히 모아서 집장만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경제를 알려주고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집 네, 장만해라. 집 장만해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이제 너 더 지금부터 너 긴장 늦추지 말고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야지. 네 자녀 키우니까 지금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요. 딱 8, 90년대에 제일 많이 그런 하던 스토리예요. 꿈들이죠. 꿈. 그래서 그게 일명 똘똘이 키우기라는 거예요. 똘똘이 키우기. 계속 좋은 걸로만 계속 갈아타요. 네. 근데 그게 평수 전략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상급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갈래로 가지만 결국은 한 주택만 계속 유지하는 게 일시적 2주택, 1주택, 일시적 2주택, 1주택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달콤하잖아요. 비과세라는 대부분이 게. 그렇죠. 그렇죠. 비과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기는 포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는 전략은 결국은 난 2채 이상은 절대 안 가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소득이 나올 거예요? 물론 뭐 주식 하셔도 되고 코인 하셔도 되고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 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략 갖고는 안 된다는. 근데 다행히 내가 상급지 타기 해갖고 50살, 60살, 55세에 은퇴할 정도쯤에 강남에 2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거는. 네네네. 그나마. 네. 근데 평택에 있으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제가 사는 평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방이잖아요. 예. 지방에 50평 아파트 있어야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 가격이 갖고 강남에 빌라 하나도 못 살 텐데. 그죠? 우리 5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6억도 안 해요. 근데 요거는 하여튼간 그냥 내 집 한 칸으로 네, 그렇죠. 편하게 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돈을 버는 수익형 부동산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도 또 이제 자극이 될 테고.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옛날에
주변에서도 막 대출 받는 것도 엄청 말리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대출 받는 걸 무서워하시죠. 죄악으로 하세요, 죄악.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새마을운동 당시에 세대시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대출을 안 해줬어요. 누구한테 대출했냐면 그때는 저축하라고 했죠. 저축 장려예요. 무조건 저축해라, 저축해라. 기업들에게.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한테 대출해서 네. 우리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국민한테 대출 안 해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뭔가 집을 사거나 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제가 처음에 가오에 눌렸던 것도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 대출 받으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세요. 야, 너 무리하다 큰일 난다. 나 그거 걱정이다. 나 맨날 너 때문에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건물을 살 때 말씀을 안 드려요. 사고 나서. 사고 나서도 말씀을 안 드리네. 심지어는 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잘. 최근에, 한 2년 전에 건물을 제가 한 50호짜리를, 25호짜리 두 동을 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네. 지나가다가, 나 잠깐 저기 좀 들렸다 갈게. 그랬더니, 저기는 왜 들리냐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해줄 게 있어서, 그래, 들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야? 그래. 내가 얘기 안 했냐? 엄청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뭐, 저는 했는 줄 알았지.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했는 줄 알았죠. 128호 나더니. 집사람이, 안 해도 역시 또 뭐 그냥, 그래, 알아서 고쳐. 나 부르지 말고, 뭐 이런 거죠. 제가 가끔씩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네. 잡아줘, 이럴 때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오죽 많으면. 그건 아니고요. 괜히 또, 너무 또 이상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정도. 네. 형수님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랑 몇 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네. 그렇진 않죠. 그건 한번 실수였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 작업 파트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막 보수, 수리. 네, 도배할 때 이렇게 밑에 좀 잡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도배도 직접 하세요? 그럼요. 누가 해요? 그럼 제가 하지. 지난번에 나왔던 그 환경미화원 구범준 님 같은 경우도 직접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럼요. 근데 막 몇 채씩 있고 그러면 맡겨도 되잖아요. 업체에 써서. 맡겨도 되죠. 내가 하고 싶어요. 그게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죠. 건물 한 채 있을 때는 그거 주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변기가 고장나요. 변기를 바꾸라고 했더니 20만 원 달래요. 그래서 가서 뒤다 보니까 별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다음에 변기가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변기 얼마예요? 그랬더니 7만 원이래요. 그럼 붙여주는데, 고정해주는데 12만 원 받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요. 그죠, 인건비죠. 그래. 내가 해볼까?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예요. 변기? 요즘은 많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유튜브 3편만 보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심지어 제가 건물을 청소를 끊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건물 청소를. 건물 청소도 직접 했어요. 물론 이제 원룸 빌딩 이제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 청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자는 거죠. 건물. 뭔가 문제가 있는지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건물이 큰 건물들은 뭔가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갈 일이 자주 있을 수도 있지만 다가구 같이 좀 건물이 작은 건물, 한 방이 14개 요 정도 된 건물들은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청소 맡기고 있으니까 안 가요. 저도 겨울에 뭐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냥 건물 구경하러 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가끔씩 가서 봐야 쓰레기를 누가 이만큼 갖다 버렸는지 복도에 뭐가 뭐 파손돼 있는지 공동 공간들이 이런 걸 확인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청소를 한 거죠.